안녕하십니까, 박배용입니다. 놀랬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그 반포의 국평, 그러니까 전용 48평방미터, 보통 우리가 30평대 아파트라고 그러죠. 60억을 찍었습니다. 60억을. 레미안 원밸리 한 달 만에 5억 뛰어서 3.3평방미터당 1.8억, 1억 8천, 1억 8천의 거래가 됐네요. 서울 서초구에서 이른바 국민평행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평방미터 아파트가 60억 원에 거래되며 국평 60억 원대 시대를 열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몇십억 되면은 한 40평, 50평, 60평 막 큰 평수인 줄 알았는데 국민 아파트라고 그러죠. 80 국민 평수라고 그러는데 60억이 넘었다. 집값 올라간다고 물론 이제 뭐 진짜 집 우리 서울에서도 48% 정도가 집이 없죠. 뭐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라갈 때는 올라가라. 그 다음에 그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60억대 30평대가 60억대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 정도 올라가면은 거기에 알맞는 그 뭐 세금을 갖다가 낼 거고, 그럼 거기서 세금 받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아파트 하나 딱 나홀로 있는 데는, 지방에 같은 데는 2억도 있고 3억짜리도 있죠. 그런 부분에는 규제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가격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시적인 일가구 2주택 제도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한가구로 꼭 투기가 아니고 사러 가다가 이사를 가거나 뭐 정근을 가거나 이런 걸로 해놔서 뭐 그 잠시 2주택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합리적인 그 전에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이제 1주택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세금도 좀,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의사하고 틀리게 뭐 부모들이 갖고 있는 유산을 상속받는다든가 이렇게 집이 됐을 때는 몇 년 안에 그가 처리를 하게 되면은 뭐 거기에 대한 비용도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봐주는 걸로. 그런 상식적인 그 말고 부동산을 일부러 억지로 규제를, 이번에 대출, 전번에 제가 그걸 한번 보고는 깜짝 놀랐었는데, 일방적으로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은, 그런 말량하게 하려고 생각한다면은 기존에 서민들이 뭐 한 5천이나 1억이나 2억이나 받아가지고 조그만 집을 샀다. 뭐 별로 올라갈 때도 아닌데, 강남도 아닌데다가 그런 기존에 받았던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경기도 악화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뭐 금융감독 원장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부분의 전문가인데 왜 저런 아이디어를 낼까? 본인들이 이자를 안 물고 살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월세를 살고 전세를 살고 돈을 대출을 받아갖고 집을 사본 경험이 없으니까, 대출 받아갖고 집을 샀어도 강남에 몇십억짜리 집을 이러니까 현실하고 너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전번에 며칠 전에 우리은행에서 1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담보 대출을 주담보를 안 한다고 그러길래, 우리은행이 개기는구나. 두고두고 보다가 이 어설픈 금융정책을 보고는 갖다가 우리 은행이 개기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집값 올라가면은 정부에서는 최대한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지금, 그래 수도권에서는 특히나 전체 가구수에 비해서 이 주택수가 적으니까 열심히 그냥 집을 한도 내에서 좋은 주택들을 지어주면 됩니다. 지어놓고 국민들이 선택하게끔 하고, 일정 이상의 집값이 올라가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걸 갖다가 세금으로 적절하게, 그것도 억지스러운 거 말고 받아내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뭐 몇 개월 만에, 올 초인가 보니까 그 무슨 대출해가지고 집 사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사놓으니까 그 사놓은 사람들한테 거기다 금리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말도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금리를 올리는 주체는 은행들이니까 직접적으로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것까지 대입해갖고 정부에서 정책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권유를 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은행이 들이받아버렸지 그냥. 그럼 그냥 1주택도 기왕이 뭐 작년 재작년에 뭐 은행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쉬었다 가자 생각으로 그냥 그러면 우리 대출 안 해준다. 그럼 서민들이 뭐라고 그랬어? 정부의 역하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 악조건이 많이 있지 지금 뭐. 그러니까 진작 그건 가족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 좀 하라고 그랬더니 안 하고 믿고 그냥 있었더니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니까 그것 좀 이해하고 넘어갈 만도 하는데 우리 김건희 여사님이 뭐 영부인 되려고 준비하신 분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 사업하고 이렇게 살아오시던 분이 갑자기 영부인이 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영부인 그러면 우리 유경수 여사님을 생각하니까 그 정도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다 이런 불만도 있고 더구나 이제 정치인들 6선이 지금 국회의장입니까? 이렇게 하고 열심히 자기들 국회의원하고 막 2선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꿈꾼다고 그러더만 갑자기 검찰총장 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그냥 별게다 지금 막 이게 차지 불만을 보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잘하고 있다. 헝클어졌던 아주 허물어져 가던 애교 국방 정리하고 그 다음에 노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방송 같은 문제도 이제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제어가 돌아가지고 주춤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료교육도 이번에 지금 그 생각들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향후 미래를 위한 이걸 갖다가 또 순간적으로 지지율 떨어지고 하니까 자기 정치하겠다는 친구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너무 그거 얽매이지 마세요. 지금 지지율 조사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들 얘기를 듣는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진짜로 생각드는 국민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검찰총장 하다가 나와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걸 믿으십시오. 대통령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통찰력으로 지금 현재 어떤 그걸 잠깐 보지 말고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그 환경 뭐 한다고 이런 사람들 얘기에 휘둘려가지고 원전 탈원전 하니까 지금 바로 몇 년 사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전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자신감을 갖고 좀 올바른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그리고 결과를 맺는 그런 대통령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